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이상하게 좀 몸이 피곤해서 좀 서둘러 잤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잠이 오던지 저의 이제 약한 체력이랑 상관없이 어, 말씀은 굉장히 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 바울이 이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죠. 풀어가서 성령의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뭐 음행에 관한 문제도 있고 뭐 그 세상 법정에 뭐 서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결혼에 관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많은데 뭐 그런 세상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도고 성도의 직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무슨 뭐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을 그리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그런 말을 좀 비꼬아서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임하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 그들 또한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를 대하듯이 어, 사랑이 없으면은 그 징계가 무섭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꼭 뭐 답으로서 그렇게 결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각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에 상관없이 성경 구절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은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각 은사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당신보다 더 뭔가 고난이 더 깊고 그리고 뭔가 어, 어찌 보면은 뭐 절제할 것도 더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절제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은사대로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날 제가 이제 학교에 저희 아들을 이제 하교시키려고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은 항상 그 신발을 이제 갈아 신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신발장 앞에서 뭐 이제껏 뭐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받고 막 인내를 요구하고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신발장 앞에서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의지를 하면서 막 그런 뭐 학교 생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좀 집착적인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제가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을 이렇게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엄마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민트 초코 어 민트 초코 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급식을 먹지 않으니까 선생님께서 급식에 나왔던 그 빵이 피스타치오 빵인데 이것을 이제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먹는지 모르니까 어 그날이 아니었네요. 그날은 그 다음 날이었고 그 전날이었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힘들었던 것을 막 엄마한테 질문을 이렇게 막 쏟아 놓으면서 막 꼭 멀리서 보면은 모자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약간 실랑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한참 동안 신발장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뭐 이렇게 타교를 하는 친구들 소통하라고 이런 좀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 네가 한번 질문해봐라 할 때까지 해봐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이랑 같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니까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저희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아하니 제가 미용실 할 때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 부부가 계신데 그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저희 아이랑은 같은 학교는 아니고 학년은 같은데 저희 아이랑 비슷하게 좀 도움을 줘야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 어머니랑 인연이 좀 맺어져서 저희가 막 그때 막 식당도 막 가서 막 이렇게 수다도 떠는 뭐 그런 관계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좀 편하신지, 저도 뭐 그 어머니는 솔직하시고, 또 뭔가 뭐 저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뭐 거부감 없이 그렇게 좀 관계를 맺어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제가 성령을 받는 그런 시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제가 뭐 복음을 전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저도 뭐 저희 아이 때문에 뭐 학교에 초등학교 생활 한다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이렇게 끊어져서
뭐 이렇게 싸워서 연락이 끊어졌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제 생활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이제 끊겨져서 지금은 뭐 전화번호도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없는데 그 학부모님을 제가 이제 중학교 여기 와서 제가 보게 되었죠. 보게 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랬는데 보아하니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아는데 인사는 하지 않았고 그분이랑 이렇게 정말 정면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눈을 좀 회피하고 보질 않고 막 앞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나간 적도 있었고 뭐 공개 수업 때도 제가 아는 학부모님 바로 옆에 그 학부모님 계셨는데 막 이렇게 따로 인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어머니의 딸의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그 아이 얼굴을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엄청 많이 성장을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다가와서 왠지 느낌이 그 어머니의 딸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희 아들한테 이제 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인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 아이는 쳐다보지 않고 자꾸 제 얼굴을 보면서 막 질문을 쏟아냈었죠.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냥 좀 좋아하지 않는 여자친구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못 본 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부연 설명을 했죠. 얘는 어른한테도 좀 인사를 잘 못하는 아이기 때문에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자꾸 이제 네 하고 이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굳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희 아이의 이유로 다가왔지만 굳이 다가와서 말을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 혹시 교회 다녀?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줬습니다. 그렇게 줬었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들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가 더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받고 그래도 이제 저희 아이는 계속 시간을 끌어서 그 친구한테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게 되었었죠. 그래도 나는 정말 겁이 많아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지만 내가 굳이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예수님과 좀 이거를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초등학교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죠.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제가 또 똑같이 학교를 이제 시키려고 학교로 갔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날도 이제 밥을 먹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그 피스타치오 빵을 저에게 건네줬었고 이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지금 많이 배가 고플 텐데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아이가 그거를 준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스타치오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민트 초코 빵이 있냐고 막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막 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빵은 없다. 그런 빵은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 먹지 않는다. 하면은 또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은 있냐고 얘기를 하길래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은 베스킨 거기에 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신발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내가 이제 직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또 시간을 끌면서 또 소통할 아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막 또 멀리서 보면은 모사간에 막 뭐 이렇게 막 말로써 막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써 막 제가 막 어쩔 때는 막 너무 막 심각하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닌데 얘기했잖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저희 옆에 딱 오더라고요. 그 남자아이가 제가 예전에 그 전도잔치 할 때 제가 전단지는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이제 저희 아이 학교 시간에 제가 현관에 앞에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체육을 하고 이제 강당에서 이제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저의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친구들이 한 2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막 지나가고, 막 친구 2명 이렇게 짝지어서 지나가고, 3명씩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좀 쓸쓸해 보이는 그런 남학생이었어요. 이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좀 느리면서 뭔가 좀 외로움이 보이면서, 저도 뭐 중학교 학창 시절에는 정말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좀 그런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엿보는 듯한 그런 모습의 남자 학생이어서 제가 그 걸음걸이를 보고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교를 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딱 그 걸음걸이가 예, 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밖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굴을 살짝 봤었고, 그 얼굴을 좀 잊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썼었는데 그래도 가물가물한 면이 있었죠. 근데 그 학생이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똑같이 현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또 뭐 강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체육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내가 얼떨결에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걸음이 좀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그 남학생이 저를 알아보고, 아이들은 막 이렇게 저를 지나치는데 유독 그 아이만 저에게 인사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용기일 텐데 지금 본인의 좀 외롭고 좀 심심하고 쓸쓸하고 이게 더 중요할 텐데 그래도 저를 봤다고 인사를 해주니 이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감사를 했죠. 감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그 남학생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장 옆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었고, 어, 음, 그때 저에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남학생이 서 있었고, 그 여학생 그 전날에 이제 저희 아들에게 인사를 보냈던 그 여학생이 이렇게 또 옆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막 아는 척을 하길래 너구나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저는 막 저희 아들이랑 막 입씨름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민트 초코빵을 막 얘기하니까 그 여학생이 민트 초코빵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사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주더라고요. 좀 사주면 되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음, 얘기를 좀 저희 아들이랑 계속적으로 막 입씨름을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은 학교 초등학교에 나왔던 그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를 아침에 봤는데 제가 그때 늦어서 이모 봤는데 인사를 못하고 갔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를 줬었고, 괜찮아 하면서 바쁘면은 먼저 가도 되지. 너는 항상 날 보면은 인사를 해주잖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좀 뭔가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제 그 여자아이랑 그 남자애랑 이렇게 있는 것을 그 학생이 보게는 되었는데, 뭐 얘들은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먼저 간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한창을 막 저희 아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오고 가고 있었었는데 그 여학생은 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남학생도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여학생에게 이름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학생이 제가 이제 그 남학생한테도 이름을 물어봤죠. 물었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목소리라서 그런지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좀 몇 번 이렇게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었고 저의 이름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학생이. 그래서 보통은 본인 이름만 얘기를 주는데 너는 또 이모의 이름도 궁금해 하는구나.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 이거야 하면서 외우기 쉽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게 됐었고 그 여학생이 이제 저한테 무슨 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지? 좀 명확한 명칭을 말하기엔 좀 그렇고 저희 아들이랑 비슷하게 도움을 줘야 하는 친구들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하니까 지금 지연실의 그런 실무원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줬었고 그 거기 가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댄스 수업도 하고 만들기 수업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니까 저희 아들도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가지 않는다 하니까 재밌겠다고 본인도 같이 가서 수업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 친구가 자꾸 좀 집에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학생이. 그래서 집에 같이 가면 되지. 집에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지금 그 중학교 나이 때는 너랑 집에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싶어도 좀 못하잖아요. 저도 뭐 제가 눈여겨본 학생에게 집에 같이 갈래? 집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 여학생은 좀 뭔가 솔직하게 좀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게 됐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학생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그 학생은 제가 이제 그 남자 여자 무리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봤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저희 아들이 예비 소집 말고 뭐 이렇게 비포 스쿨이라고 이제 정말 그 입학식 하기 전에 이렇게 학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아이인데 그 학생이 막
자기 반을 찾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줘야 하는 친구인가 싶어서 1층 가면은 그 반이 몇 반인지 있지 싶은데 하면서 내려가봐 하니까 바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1층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보아하니 바로 교실 그 문 앞에 이렇게 반에 학생이 누군지 그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나는 여기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그 학생한테 1층 내려가 보라 했는데 내가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하면서 1층으로 내려가서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교실 문 앞에 붙어 있더라. 교실 문에 이렇게 네 이름 있는지 봐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었지 싶어요. 복음을 전했고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름을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당황하면은 이렇게 말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아이를 몇 번 이렇게 자주 부딪혔죠. 부딪혔는데도 좀 나를 어려워하나, 복음을 전했지만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이렇게 가니까 저도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그 친구인데, 제가 이제 하교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도움반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를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이렇게 기계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구슬이 막 이렇게 미로처럼 생긴 그 나무 원목을 타고 막 내려오는, 그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원목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를 봤는데 뭐 평소에도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힐끔머니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와 이거 네가 만들었나 하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 하면서 이거 그 구슬 맞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막 칭찬을 해주니까 뿌듯해 하면서 그렇게 본인의 갈 길을 갔었었는데 그 남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서 그 남학생이 나왔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이름,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잠시 도움반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학생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었고 제가 한번 그 도움반에 있는 그 사물함을 보면서 이름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좀 짐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너 혹시 이 이름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물어봤었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집에 가자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고, 그 남자아이가 만든 그 원목 기구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고 좋다. 왜 우리 아이는 만들지 않았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니까 만드는 거 싫어하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상하다. 우리 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닌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죠. 저랑 여자아이 그리고 그 걸음걸이가 좀 특이했던 남자아이 그리고 그 원목 기계를 가진 아이, 이렇게 저랑 포함해서 5명이죠. 5명이서 이렇게 교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그림이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너무 애를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바깥에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한 명 한 명한테 인사를 주고받고 했었지만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서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사를 하고 지나치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이게 되었고 같이 이렇게 교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깨에 힘이 탁 실리더라고요. 뭔가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인데 일반 아이들이 이렇게 저랑 친구 되어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이 정말 제가 복음을 전했었던 이 아이들이 제 옆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발맞추어 나가는 거니까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정말 좋다. 나 이런 그림 정말 꿈꿨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이렇게 정말 세상 부러울 거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동급생끼리 이렇게 하교를 하는 그런 친구들 전혀 부럽지 않고 나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정말 짧은 거리였지만 저한테 너무 소중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생일 언제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생일이 저희 아이 생일을 그러니까 그 여자 학생이 저희 아이한테 관심이 있어서 생일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걸음걸이가 특이했던 그 남학생이 저랑 생일이 똑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여학생은 곧 생일이 이번 달인데 다가오고 그리고 그 원모 기구를 가지고 있는 그 남학생은 생일이 그 전달이었죠. 전달 며칠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몇 월 며칠 하면서 제가 막 추측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였구나 이렇게 좀 생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별 얘기도 아닌데 좀 이렇게 정말 막 초면인 아이들 초면이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재로서는 정말 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재밌고 막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정말 친구 사귀는 그런 좀 신선함과 뭔가 재미와 살짝의 기분 좋은 긴장감이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문을 이렇게 나왔는데 교문에 또 한 명의 남자애가 서 있는데 그 남자애는 이제 다른 반에 그 도움반에 그 실무원 선생님 남자 실무원 선생님이랑 같이 동행하는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교문 쪽에 딱 서 있어서 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교문을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여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올 애들 다 나왔다. 다 이제 도움반 학생들이니까 나올 애들 다 나왔다.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신기하다. 도움반 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것도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걸음걸이가 특이한 남자는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2학년 선배고 다른 애들은 다 1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교문 쪽에 서 있던 그 학생도 2학년입니다. 2학년이고 제가 전도를 했었었고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뭐 이렇게 인솔하실 분이 안 오셔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왔고 얘는 이름 뭔데 하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이름이길래 연예인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서 얘 이름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좀
교문 앞에서 차가 좀 다니지 않는 쪽에서 몰려 있었습니다. 몰려와서 또 몰려 있었는데 그 교문에 있던 남자애랑 같이 다니는 그 남자 신무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제 퇴근을 하시는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 지금 다 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저희들을 봤지만 다가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있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희 아들 궁금하니까 얘는 뭐 좋아하는 음식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치킨이라면 환장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학생은 저는 너 치킨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치킨 안 좋아하고 스파게티 좋아해요 하면서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모 기구를 들고 있는 학생에게도 너 치킨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향이 센 치킨 빼고는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걸음이 특이한 학생은 저는 채소 빼고는 다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바깥에서 장소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 어떤 장소든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이 지금 순간이 우리가 노는 순간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 여자아이는 자꾸 이제 진짜 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놀자 하면서 놀 수 있지 언제 한번 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저희가 이제 원래 집 가는 방향이 그 걸음걸이가 특이했던 그 남학생은 저희랑 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가야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집 가는 방향이 또 다른 골목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걸음이 특이한 학생은 좀 약간 느낌에 저랑 좀 걸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지 그 여학생 쪽으로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잘 가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여운이 굉장히 좀 오래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 기쁨 정말 오랜만에 한번 느껴본다.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는 거죠. 좀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고 교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을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은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가득 찬 느낌?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좀 계속적으로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좀 내가 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친구들이면 참 좋겠다. 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마음을 변함없이 정말 지속될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그냥 제가 빠지고 그 친구들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좀 어렵더라면 나를 통해서라도 그 친구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일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참 이런 보람을 좀 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만큼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막 모이고 막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나는 자꾸 이렇게 기대감을 키워서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싶은 거죠. 막 저희 막 가게도 데려오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교제까지만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서 자꾸 저의 욕망을 분명 하나님 일이긴 하지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더 날뛰는 거죠. 그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좀 잠재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처럼 모이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도 뭐 걸음이 특이한 학생은 뭐 저를 보면 그래도 인사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직장을 갔는데 제가 항상 직장에 가면은 고민이 되고 뭐 저는 복음으로서 이제 어차피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 제 성격으로는 좀 제가 스스로가 좀 외로움을 좀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왕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험을 가지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람들을 좀 제가 편견을 갖고 바라봤었는데 그러지 말자.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비판적으로 보고 편견을 갖고 보는 내 자신이 잘못됐다. 그냥 편견을 갖고 보지 말자. 이런 생각에 좀 더 담담해지려고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 먹었죠. 맨날 저런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좀 내려놓고 뭐 친구처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회사에 있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뭐 편견을 가져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이면 좀 두려움을 깨고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또 되더라고요. 뭐 어떤 날은 행전 선생님이랑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는 날도 있지만 또 필요할 때 또 행전 선생님께 내가 불편한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렇게 말을 더듬고 뭐 할지라도 그런 모습 보일지라도 이 전체적인 일에 관해서는 일이 이렇게 흐름이 잘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선을 긋지 말고 다가가서 뭐 업무적이라든지 뭐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셨고 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좀 힘들었던 점은 좀 아이들이 이제 빛에 가까이 오면 이제 어두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체를 몰랐는데 그냥 마냥 귀엽고 장난치고 뭐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나랑 좀 맞지 않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게 교재가 좀 제가 마음을 더 품고 이렇게 안을수록 그 정말 어둠에 그 아이의 정체가 뭔지 이렇게 정말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험 들 만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막 더 집착하는 거, 더 집착해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걸 알구나, 더 해야지. 그게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이 아예 배제됐
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음 플러스 정말 뭐 흐린 영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로 시험 들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왔었기 때문에 제가 막 정색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절하고 네가 지금 이걸로 나에게 올무를 걸구나를 저도 눈치를 챘고 좀 이 친구가 좀 시험이 안 들게끔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좀 돌보게 되었죠. 약간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아이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적당히 이제 아이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좀 집중할 수 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하기 싫은 것에서 막 너무 정색하고 너무 버럭하는 것도 이 친구가 더 막 집착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표현이 비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적절하게 했었는데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빨리 오셔서 데리고 가서 다행이었지 더 있었으면 저도 더 힘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도 있었고 또 제가 보는 활발한 그 아동이 그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또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좀 요즘에 힘이 너무 센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남자애가 좀 이렇게 선생님이랑 손을 잡을 때도 막 손을 막 힘을 줘서 막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조금 좀 걱정이 들게끔 힘을 너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손에 잡히지 말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거기 있는 학생들도 다 알죠. 조심해라,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리 배치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자리 그 남학생 옆에 제가 이제 자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앉아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서 계속 뭐 고집을 부리길래 제가 이제 좀 더 머리를 써서 좀 떼어놔도 됐는데 어떻게 이제 좀 믿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막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팔을 잡았는데 좀 힘을 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놀래서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울려고 하고 그 아이는 뭔가 살짝 일이 생기면 막 그 상황을 회피하면서 막 여자애가 삐진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있던 위치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서 참아라고 괜찮냐면서 네가 지금 이런 일 있어도 어디로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괜찮냐고 계속적으로 제가 좀 토닥여 줬었죠. 그래서 아파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선생님 잘못했다. 선생님이 더 잘 봐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괜찮냐 하면서 봤는데 좀 이렇게 잡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약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통에서 약을 꺼내서 이렇게 막 발랐죠. 막 발랐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이걸 왜 바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라도 좀 발라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 바르는 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큰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선생님이 약간 좀 왜 바르는지 좀 이렇게 제재를 안 발라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제재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제가 막 발랐어요. 바르고 미안하다 하면서 막 굉장히 또 그 친구는 항상 이상하게 제가 좀 교만해질라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런 뭔가 사고를 주셔서 제가 항상 이렇게 사과하는 그 부모님이나 뭐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나 뭐 제가 사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정말
예전에 부주의해서 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막 사과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야는 그런 아이인 줄 제가 알고 있다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얘를 그냥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제가 너무 놔둬서 너무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믿어서 좀 잘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당했죠. 갑자기 와라 안기길래 제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졌는데 안경이 부러졌었고 그 아이가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했는데 엉덩이는 못 받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엉덩이를 쿵 해서, 그것도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활동보조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게 됐고, 또 불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다치신 데는 없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걱정을 얘기하셨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연말 파티에 있었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막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니는 뭐 이상하게 계속 그런 일이 저에게 있어서 괜찮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어머니시고, 또 교회도 다니시는지 아이도 뭐 맨날 금요일에 기도하러 간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인데, 또 이렇게 잡혔는데 아이가 좀 많이 놀래했고, 이것도 말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나 이제 진짜 말하기 싫다 이런 것에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사과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은데 해야 되는지, 하나님 또 이런 시련을 주셨네요. 왜 이 학생만 저랑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런 시험을 잊을만 하면 주시고 잊을만 하면 주시는지 진짜 마음이 좀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학생이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그 아버지가 차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인사하면 그 학생이 가는 것을 하면서 이제 2층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이제 아빠 차를 타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머님이랑 이렇게 대면을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학생이 이렇게 약을 바르니까 어느 순간 안 아프네 이렇게 얘기는 주더라고요. 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까. 원래 그런 아이들이 있고 당연히 좀 덜한 아이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부딪히고 뭐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환경인데 그냥 지나갈까 이랬는데, 그날 또 어머니께서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셔서 막 자기 뭔가 이렇게 얘기를 주시긴 한데,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게 상황 파악이 되진 않은데, 어쨌든 그 어머니는 저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인사해 주시고 막 무슨 얘기를 이렇게 즐겁다는 듯이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좀 알아들으려고 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의 인상은 굉장히 좋아 보이셨고, 언제 봐도 어머니는 인상이 좋으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다라는 게 느껴졌고, 항상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이 아이 얼굴에 어머니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난 귀한 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를 조금 다른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조금 두는 편이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정말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정에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아이가 이렇게 발목을 잡았는데 좀 아팠나 봐요. 하면서 약을 발라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니까 이런 걸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고. 얘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막 항상 뭐 집에서나 막 그런 아이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런 거는 진짜 괜찮다면서 막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도 어머니는 갈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그런 마음이 고맙죠. 뭐 저희가 뭐 매번 이렇게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만났을 때 정말 막 진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막 그 작은 시간도 막 소중하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태도가 너무 감사하죠. 그에 반해서 저는 뭐 좋은 말을 해드릴 수도 없고 재밌는 말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그냥 마음이 좀 감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제가 묵인하지 않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 제가 또 마음이 그래도 뭐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드러나게 해주심을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다 돼가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멈추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